자, 안녕하세요. 오늘 요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 거의 맨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316쪽에 나오는 사찰에서 하는 일련 기도 뭐가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참 이게 신기하다니까. 제가 절에서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주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놨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초기도 끝나고 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중이 있고, 동지가 있고, 이 네 가지가 제일 큽니다. 백중, 동지까지. 근데 요즘은 동지하고 백중은 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상숭배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잘 안 되니까 백중은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동지도 예전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동지도 원래는 그게, 시조신을 제사 지내고 태양이 부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명절이었는데, 아세라고 작은 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좀 많이 죽었고, 그리고 한동안 동지가 또 괜찮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요즘은 이제 그 신고가 뒤쪽으로 늘어지면서 동지가 또, 그때 이제 그런 거 끊어가러 오시는 분들이 동지를 많이 올려줬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이제 연말 정산을 그 뒤에 하기 때문에 동지랑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정초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 제일 많을 때예요. 수익이 제일 많을 때고, 그런데 예전에는 절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진짜 돈 많았었어요. 절에 진짜 돈이 많았었어. 그래서 국비로 일제강점기 때 이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 돈으로다가 일본에 유학 보내주고 막 이랬었거든.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한국 사찰은 몰락하는가를 보면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돈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예전에는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 돈이에요. 땅이, 그러니까는, 산지도 다 개간해가지고, 그게 논밭으로 썼었고, 예전 얘기예요, 예전. 지금은 그거 누가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화전민 뭐 이런 거 있고, 수채굴권, 나물채굴권, 버섯채굴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물채굴권이 아니고 나무채굴권. 그때는 이제 나무를 베서 장작을 떼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돈이 되던, 그러니까 산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자본이 됐었던 시절이고, 지금은 그냥 산소만 발생시키고 있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해봐야 거기서 뭐 돈 나올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시절이 많이 바뀌었고, 수채굴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컸다 그러거든요. 제가 옛날 얘기 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사부작, 그리고 제가 어른을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사부작 이렇게 찝쩍거리고 여쭤보면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수채굴권이 뭐 대단해요? 아니야. 방 안에서 예전에 화로 같은 거 이렇게 노스로 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불을 떼거든요. 방이 추우니까, 우풍이 세니까. 근데 그거는 나무를 떼주고, 나무 떼면 이제 연기 나가지고 사람 죽거든. 막 눈에서 눈물 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숯을 떼거든. 그래서 수채굴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무를 목탄을 가지고 갑자기 산소를 차단해서 숯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숯이라고 하는 거를 안에서 떼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풍이 심하고 그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일러가 굉장히 대단한 기술인 건 맞는데, 지금 같은 이런 식의 균질한 보일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랫목은 절절 끊고 윗목에는 자릿기가 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잘 나가는 집들은, 좀 돈 있는 집들은, 가난한 사람은 그냥 이불 덮어쓰고 자는 거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화투불 비슷하게 이렇게 화로불로다가 놓고 계시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숯이기 때문에 숯이 다 돈이에요. 나무도 나무꾼,
뭐 아시잖아. 나무꾼 잘 알죠? 여러분도 옛날에 그 옷 한 번 잊어버리고 그랬었잖아.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때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재화 가치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산이 논이나 밭 못지않게 좋은 거는 생태 회복력이 산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지금 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논이나 밭은 곡물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지금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절에 돈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큰 절에 제가 예전에 어른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등값 이런 건 받지 않았대. 그리고 정초 끝나면 바로 등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가 등 만드는 것도 그때 얘기를 들었다고. 어떻게 만드는다고 얘기하냐면, 대나무를 깎아서 팔각등의 그 틀을 만들어요. 지금은 철사로 만드는데 그때는 그거를 팔각틀을 대나무를 꽈서 만들어. 이렇게 조립해서.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잖아? 우리도 예전에 어렸을 때 봤었지. 비닐우산. 비닐우산이 대나무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손 무지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 꿰서 이렇게 만든 거였었잖아. 비닐우산 이거 퍼런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만들던 시절이니까 팔각등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이제 그냥 팔각등 만들 때는 종이만 붙이면 되고, 저런 주름등 만들 때는 깡통이나 안 그러면 나무 기둥, 대나무 같은 이런 기둥을 놓고 거기에다가 습자지 같은 얇은 종이를 감아. 그 다음에 거기에 철사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코일 감듯이 이렇게 순서로 쭉 감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하루 정도 자면 거기에 이렇게 패여가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자르면 지금 주름등 저거 만들 때처럼 이렇게 고개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요즘은 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절이 참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다 등을 만들었었고, 그 뒤에는 이제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등을 실제로는 그냥 사다가 이제는 띄어서 만들었지. 이렇게 고무 이렇게 골무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어떻게 불어가지고 착 하면 이렇게 쌓이거든. 그럼 그거 이제 보살님들이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가까이 되면 손에 이렇게 봉숭아 물은 아닌데 이 손에 물 묻히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안 돼. 그래서 팔각등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점점 이제 이런 걸 안 하는 시절이 됐잖아.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공단등이잖아, 저거. 공단등. 그냥 저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도 오래됐네. 저거 단종된 지 꽤 됐거든. 이게, 저 주름등이 더 이쁜데 저거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시절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등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등을 만들었고, 돈이 절에 너무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 오신 날 등값 이런 거는 큰 절은 안 받았다. 작은 절은 받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주요 경제 수단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절이. 경제 수단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초기도 끝나기도 전에 막 등을 받아서 막 그걸 하려고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빅히트 상품이 불상 소매업, 조그만 불상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소매업, 뭐 이렇게 시절이 그렇게 된 거야.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슬퍼요.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돌파구, 그러니까 경제적인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만약에 조금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사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경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다른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는 조상숭배입니다. 조상숭배를 불교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단 차원에서 뭐 선명상 어쩌고 얘기들을 하지만, 저도 명상에 대해서 제가 선, 명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아마 저일걸? 내가 선불교 관련돼서 박사 논문을 4개를 쓰고 뭐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그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명상에 대한 책도 내가 여러 권 쓰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걸로는 경제소득을 만들어낸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100명이 와도 되고 1000명이 와도 되고 숟가락만 계속 더 넣으면 돼. 근데 명상은 어느 정도 이상의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면 기도가 외연이 제일 넓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기도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하면 잘 돼요. 그러니까 명상은 소수가 좋은 거고 기도는 다수가 좋습니다. 예전에 그 주두다각 얘기도 나오고, 술은 첫 잔이 좋은 거고 차는 뒷잔이 좋은 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는 좀 울거난 게 좋은 거고, 술은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첫 잔을 마시는 사람이 어른인 거야. 그래서 어른한테 술은 첫 잔을 따라드리는 거고 차는 뒷잔을 따라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차는 혼자 마시기 좋은 거고 술은 같이 마시기 좋은 거래. 그러니까 다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원래 떠들면서 좀 마셨던 것 같고 차는 조금 음미하면서 마셨던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른 거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정신 문화들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외연이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할수록 더 힘이 붙어요. 그리고 그거는 철야 같은 거, 저도 금강경 봉창에 철야하잖아요. 몇 명이서 철야하면요 힘들어 죽어요. 실제로 못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사찰에서는 대중의 힘이라 그래요. 전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힘들지도 몰라. 저도 이렇게 뵙고 있으면 그 월정사 적광전에서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반이 좁아져요. 진짜. 이렇게 조금씩 밀려가지고 내 자리가 제가 이렇게 날씬했나요? 이렇게 그런 데서 등받이 의자도 없고 그다가 이게 젊은 분들도 아니잖아. 근데 젊은 분은 그나마 더 못 버틸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겨울에는 거기가 바깥쪽은 또 되게 춥거든요. 문 있는 쪽은. 아니, 맞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대중의 힘이지. 마라톤 뛰는 거랑 똑같아. 혼자 뛰면 못 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은 게 좋고 명상은 소수가 좋아요. 소수가 좋아. 그리고 1:1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외연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는 공부고, 공부는 요즘 공부 저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학원가가 완전히 다 바뀐 거죠. 예전에는 잘 가르치는 선생 그러면 그거 막 이렇게 해서 접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1타 강사가 뭐 연봉이 100억이 넘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나오잖아. 들어봤지? 나 직업을 잘못 선택했네. 역사 강사를 하든지, 그런 거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게. 괜히. 그래도 밀어가지고 두상이 이쁜 거는 찾았지. 밀어보면 나 정도 두상 나오기 쉽지 않다. 이거는 내가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율브린 넉가잖아. 그래서 공부가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기도보다는 외연이 적지만 그래도 왜 공부가 기도보다 외연이 적을까?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2가지 특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가피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저 남방불교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비웃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 종교는 오래 가지 못한다.
뭐 윗바사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돼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해결돼야 되는 거야. 가피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만 하면 이루어져요. 그때 팽창 시절. 저희 형도 그랬었어.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형들이 공부를 잘했지. 그때 한 명이 고려대 경영학과 나오고 한 명이 경제학과 나왔는데 80년대 그 정도면 되게 잘한 거예요. 지금 서울대 언간학과보다 나을걸? 그런데 우리 형 얘기에 의하면 대기업은 그냥 졸업하기 전에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넣기만 하면 들어가는 시절이에요. 80년대. 팽창기였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 부동산이 좀 뛰었으면 좋겠으면 다 팔려. 다 돈이 올라가. 그때는 그냥 갖고만 있으면, 깔고만 앉으면 다 돈이 올라가던 시절이에요. 적 끊는 사람은 절단 났었고, 서울에 뭐 건물이 있거나 뭐 땅이 좀 있거나 한 사람들은 안 팔기만 했으면, 그치? 뭐 다 그렇던 시절이잖아. 그리고 뭐, 참, 진짜 시절이, 공무원이나 선생님은 잘 안 하려고 했었고, 그런 정도,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지금은, 쉽지 않지.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땅을 팔아야 되는데,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새가 안 나가는데, 어떤 분은 뭐 새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돈이 없고. 그런 번뇌를 내가 덜어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기중에. 너무 안 팔린다고 너무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겨.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게 진짜 부동산 지금 다 안 되는 시절이거든. 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의 바람을 잘 이루어주는 게 도인인데, 좀 안타깝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나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뭐 땅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좀 시절이 이게 다 숙소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도 분명한 거는 가피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가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두 축입니다. 내적인 행복, 외적인 가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종교가 돌아가요. 종교가 돌아가. 그러니까 수행만 해가지고 뭐 행복하고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돌발도 터지고 뭐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간절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바람이 있고, 예전에 삼천사 성훈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어른이 성훈학술상을 만들면서 기도 가피와 관련된 그러한 논문에 상을 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등을 이렇게 초파일 등을 접수를 받아보면 다 뭔가 사연이 있지.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지. 대한민국 남북 통일 이런 걸로 등단한 놈은 없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 트럼프 제정신 차리기 뭐 이런 걸로 등단한 놈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발언을 적으세요. 이러면 뭔가 개인적인 게 다 있는 거야. 개인이나 가족이나 뭐 그렇지 않을까? 뭐 건강과 관련된 분도 있을 거고, 뭐 취업이나 누구는 그거 있더라. 내가 그걸 처음 읽으면서 내가 이게 뭔 이 양반은 취업 이직 이렇게 쓰여 있어. 취업 이직. 발언이 취업 이직이야. 그래서 취업이면 취업이고 이직이면 이직이지 뭔 취업 이직입니까? 그랬더니 비정규직이라서.
나 듣고 납득이 되더라고. 알바 이런 거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취업도 돼야 되고, 정규직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직도 돼야 되고. 틀린 말을 쓴 건 아닌데, 취업 이직하니까, 이게 동시성이 되나? 우리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다 뭔가,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것들도 지금은 이제 문제로 생기고, 예전에는 그냥 가면 낫는 줄 알았더니, 이제 요즘은 안 낫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당연히 나이 차면 가는 줄 알았더니 안 가고, 자진해서 고자가 되고, 저는 4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와, 이게 참, 뭔가 쉽죠. 그래서 안 생기는 그런 새로운 문제들,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도 생기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가피 영역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그 부분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안 흔들리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내면이 튼튼해도 밖이, 제가 그 얘기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 주변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힘들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형들한테는 고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형들이 별로 없었고, 제대로 안 됐었으면, 그 어머니 계시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어느 정도 이상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또 많이 낳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앞쪽에, 그리고 또 많이 난 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장남이 뭔가 책임감이 또 강합니다. 한 2명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3남 1녀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형이면 또 약간 부담이 있을 건데 나는 막내인데 뭐. 막내는 받아먹는 사람이지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해주면 감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이구, 참, 뿌듯하구만. 이러면서. 그래서, 가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기도가 제일 외연이 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세상에 제가 저같이 학교를 오래 다니고 저같이 많은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사람도 이 나라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석사를 2개를 하고 박사를 8개를 했는데 선생을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들어봤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그치? 그리고 내가 지금 8개로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뭐 최근 들어서 등록금을 대준다는 둥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인생 쓴맛을 보게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이게 참 저게 이제 그 립 서비스 하시는 분들 목에 등록금 고지서를 한 번 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안 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공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봤지만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공자도 하는 얘기가 있어. 먹는 거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그런 성적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택도 않는다는 거야. 그런 거 다 좋아하지. 먹고 연애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공부 좋아하는 놈.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공부 좋아하는 놈을 내가 보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참으면서 하는 거라니까. 참으면서, 참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2가지 공부가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는 직업을 위한 공부. 하기 싫은데 돈 벌려고 하는 공부.
하나는 취미로서의 공부.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부가 있어요. 취미도 다 공부다. 예. 스포츠 배우는 거. 누가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가요. 수영하러 가요. 그거 다 공부다. 일종의. 아니, 맞잖아. 그래서 저는 취미로서의 공부를 얘기하는 사람이지, 저는 직업으로서의 공부를 안 해봤네. 저는 취미로서의 공부예요.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할 때까지 하고, 더 이상 멈춰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진저리가 난다고. 근데 취미로서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취미로서의 공부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공부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리고 공부가 원래 깨달음을 얻는 걸 공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이렇게 직업 시험 보고 이런 시험 공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공부는 깨달음을 얻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수행하고 이런 게 공부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써. 근데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만 또 공부한다 그랬어. 참선하시는 분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홍 스님이 주대했었던 게 공부선이에요. 공부선. 그리고 공부가 쿵우야. 쿵우가 공부해. 그리고 그 공부가 된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사자가 원래 스승사자를 쓰는 게 불교에서 승려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선생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해서 그건 유교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의 선생은 나이 어린 사람은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승사자의 이 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스님을 사부라고 불러요. 시부 이렇게 그 스승사자를 쓰는데, 우리도 충담사, 월명사 할 때 이 사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스승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승은 나이를 떠난 스승이에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중국 문화에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거든요.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공자 제자 중에는 공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게 선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네, 선생이라는 개념. 근데 부처님 생애를 보면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지금 현대사회를 보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 근육 운동을 해야겠어. 내가 걷기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헬스장에 갔어. 그럼 선생이에요. 그 젊은 분이에요. 그럼 환갑 넘은 사람이 거기서 헬스 가르치겠어? 젊은 놈이 가르치겠지? 그죠? 그게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그 기능을 가지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고, 옛날에는 나보다 일단 나이가 많아야 선생인 거예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스승사자에는 나이를 초월한, 나보다 앞선 선지식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것이 그 분야든, 한 분야든, 안 그러면 전체적인 거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 나이 많다고 다 경험치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좀 달라요. 좀 달라. 그래서 그런 스승에 대한, 스승이 스님을 나타내는, 스승님, 승님, 스님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그런 취미로서의 공부를 얘기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근데 좀 공부를 좀 하면, 취미로서의 공부를 하면 삶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져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커피를 마시지만 그 커피를 조금만 배우면, 종류라든지 이런 걸 조금만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전하는 것들, 좀 볶는 거나 이런 걸 조금만 지식을 가지면 훨씬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니까. 그렇게. 그리고, 답사나 이런 데 다닐 때도,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저는 행복해요, 사실. 배우면 몇 번 못 해.
근데 매번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처럼 이러면서 들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몰라. 얘기 이렇게 몇 번 했는데 탑에 대해서 몇 번, 뭐 불사에도 몇 번 했는데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러면 뻘쭘 이럴 건데 그래요? 이러면서 들어주면 그 감동적입니다. 근데 조금만 돌면 어떤 때는 저도 처음 가서 시작을 해요. 놀랍게도 안 가본 데를 설명한다니까, 보면서. 그게 가능한 거는 원리를 아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 만드는 사람이야. 삼성 그 핸드폰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애플은 처음 까봤어도, 안 그러면 뭐 중국의 뭐 오포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처음 까봤어. 샤오미 핸드폰 처음 까봤어도 설명할 수 있겠지. 아니, 비슷한 기계잖아. 세부적인 건 다르겠지. 위치나 이런 것들은 좀씩 다르겠지. 하지만 요게 스피커고 요게 뭐고 요게 뭐 메인보드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지 않을까? 그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약간 풍요로워져.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 세상에는 듣는 즐거움도 있지만 잘난 척하는 즐거움이 있다. 잘난 척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놀러 갔다가 한두 마디라도 아는 소리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알아? 이러면 뭐 그 정도는 맛이야. 이렇게 그런 거 이거 재밌다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훨씬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조금만 배워놓으면 이게 누적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눈이 트이는 단계가 있고 쌓이는 단계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눈이 트이는 단계는 뭐냐면 보는 게 이제 저건 저렇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는 우리도 구분하잖아. 그런데 어느 부분에 때문에 요 차이를 느끼는지는 잘 몰라. 근데 전문가들은 걔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단하다라는 거를 판단해내거든. 그게 쌓이는 단계예요. 가감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쟤보다는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어기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조작 아니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향유하는 단계. 그거는 조금만 해보면 돼요. 조금만 해보면 돼. 그리고 조금 더 높이 들어가면 이제 누적되는 단계.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서 처음 보면서도 야 이건 이러구나. 그냥 보면 굉장히 건방진 얘기를 하면 처음 봤거든. 유물이 말을 합니다. 유물이 말을 한다니까. 나는 언제적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나를 만들었고 어떻게 뭘 표현하려고 했어. 유물이 말을 해.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땅 같은 걸 이렇게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공터가 있으면 저기 절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되게 잘하거든. 근데 어떤 땅은 보면 막 세모 이렇게 잘라진 땅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옆에 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저는 멀미를 하니까 앞에 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여. 그러면 그냥 쓸데없는 거, 뭐 간판 이런 거 이제 쓸데없는 거 하고 그럼 뭐 하겠어 거기서? 그럼 뭐해? 옆에 사람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런 땅은 쓸모가 없겠다. 그때 들은 말이 뭐냐면 네가 상업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전문가가 보면 거기에 어떻게 건물을 세울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에게는 말을 하는 거야. 이 땅이. 여기에는 요게 지금 요게 상업시설이든 뭐 그린벨트든 뭐든 어떻게 돼 있으니까 어떤 식의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건축비 대비 남는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동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아예 딱 계산을 뽑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제 어찌리 한 사람은 그냥 물건만 보여주는 사람이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은행 수익보다는 낮고,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이 어떻고 막 해서 막 뽑아주는 사람 있어. 못 만나봤어요? 아니, 있어.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예술품을 봐도 보이고, 그게 안에서 좀 쌓이면 그게 보여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아마 그럴 거다. 그리고 나중에 찍으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패널 같은 게 써 있잖아. 거기 안내문. 안 믿습니다. 내 생각하고 충돌하잖아? 이 시기가 틀렸을 거야.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네가 틀렸어. 고려시대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통일신라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걔가 말을 한다니까. 단서들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명탐정 코난이 돼서 그걸 맞춰보는 거거든. 사실 단서를 쫙 맞추면서 범인은 너야. 뭐 이런 거. 너는 통일신라 시대 놈이야. 너는 고려 초야. 너는 고려 중기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 뭐 이런 걸 딱 뽑아내는 거야. 확실한 뭔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많이 봐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갖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해보면, 막 신기가 장렬한다. 나중에는 딱, 아마 그 오디션 프로나 이런 데도 아마 비슷할걸?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예기획사 뭐 이렇게 그런 프로들이 딱 보면, 쟤는 10등 안에는 들어가겠다. 쟤는 뭐 몇 등까지는 올라가겠다. 요게 딱 거의, 그거 잘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들어보고, 그러니까는 뭐 열어보게 할 필요도 없어. 처음에 딱 나오는 순간에 쟤는 경연을 하면 어디까지 가겠다.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취미로서의 공부, 이게 사곡사곡 쌓이면 상당히 재밌어. 상당히 재밌어. 그 대신에 단점은 약간 아나무인이 된다는 거. 그게 약간 단점인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공부는 이제 하는 사람이 조금 기도보다는, 그렇게까지 간절하진 않아.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계속 문제들이 좀씩 터지니까 그와 관련돼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공부는 선택적인 거거든. 그래서 공부가 외연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답사, 개인적으로는 답사가 굉장히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답사나 성지순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주력 상품이 그건데, 제가 책을 쓰고는 있고 1년에 한 서너 권씩 꾸준히 만들고는 있지만 이쪽 시장 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우리 보살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읽지도 않지만 사주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모모 보살님이 했었던 그 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스님 책 중에 처음 읽었습니다. 처음 읽은 게 그게 제가 작년에 냈었던 그 시집 같은 거. 그 글자 몇 개 없거든. 글자 많은 거 다 안 봤다는 뜻이죠. 아니, 나 이해합니다. 괜찮아. 안 봐도 돼. 사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러면 사주면 크게 뭐 돈이 남느냐? 그게 아니고 다음 책을 낼 수 있어요. 출판사하고 쇼부가 가능해. 안 팔리면 책도 못 만들어. 책도 못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책 쪽은 시장이 없고, 답사하고 제가 보기에는 성지순례는 굉장히 시장이 커요. 굉장히 시장이 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사실은 연세가 좀 된 분들,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 아주 큰 경제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세 드신 분도 나에게 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전에는 절약해서 자식에게 준다라는 개념이 더 강했으면 지금은 자식에게 줄 거는 좀 주더라도 나도 어느 정도 비율은 쓰겠다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몇 년 방 안에서 뱅뱅 돌다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 뭐, 그게 1, 2년이 아닌데. 수십 년이 되는데, 지금. 60부터도 30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야,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답사나 이런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또 거기 출신이잖아. 그래서 제가 쏘댕기기. 그거는 진짜,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너무 특이한 거예요, 제 인생이. 왜? 저는 방 한 퉁 쓰고, 남 앞에서 말을 못하고, 꼬다는 머리 자르고, 어디 다니는 걸 싫어해. 내 성향이. 네, 내 성향이. 그래서 신발 신는 것도 내가 귀찮아하고. 굉장히. 어디 다니는 걸 싫어해. 굉장히. 그런데, 일로왕보살이 돼 있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쪽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불교적인 어떻게 보면 포교까지 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명상은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숫자가. 지금 뭐 늘어났네 어쩌네 해도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그 얘기 했는데, 다른 스님하고 뭔 얘기를 했냐면, 월정사도 지금 막 명상에 꽂혀가지고 막 뭘 한다는 동 막 계속 이래요. 근데 명상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고,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수가 안 들어가면 고가가 돼야 되거든? 고가가 되면 안 와요. 그러면 금액을 낮추려면 숫자를 늘리는 것밖에 없어. 숫자를 늘리면 개판됩니다. 그래서, 야, 저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생각한 게 있거든. 월정사에 명상마을이 있어, 명상마을. 그런 데서 한번 명상 프로그램을 해볼까? 그랬더니 방값 빼고, 밥값 빼고 이러니까 한 3, 40만 원이 들어요. 뭐 2박 3일 하려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돈을 보태서 중국을 가지. 뭐 한다고? 야, 2박 3일에 3, 40만 원 들여가지고 뭐 한다고? 차라리 돈 좀 더 들여가지고 콧구멍에 바람 쐬고, 그리고 그 여권 이렇게 도장 찍고 이렇게 한번,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 재미. 비행기 타면, 음료수도 주고, 뭔가 이렇게, 모두 한 느낌이 들잖아. 나 뭔가 어디 한번 갔다 온 듯한 느낌? 뭐 이런 거 있는데, 월정사 같은 데서 그냥 2박 3일 명상했어요. 야, 2박 3일에 3, 40만 원이, 나 경비를 뽑아봤다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러면 4박 5일에 100몇십만 원 주고 중국 가는 게, 나 이 생각, 나 무슨 생각했냐면, 어저께도 어떤 스님하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중국을 가서 성지에, 자, 좋은, 환경이 아주 좋은, 경치가 좋은 데든지, 유서 깊은 데든지, 어떤 큰 스님께서 뭐 깨달음을 얻었던 뭐 유서 깊은 데든지, 그런 데 가서 오전에는 명상을 한다. 그리고 오후에 돌아다닌다. 그리고 저녁에 마사지를 한다. 이러면 되지. 명상을 왜 꼭 굳이,